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선생님 글 정독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직 수술 전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턱끝 수술 후 목을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 해도 되나요? 제가 스트레칭을 좋아해서 수술 마지막에 근육을 묶는다고 하는데 혹시 스트레칭 하다가 근육이 묶은 게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아파서 못할걸요? 그리고 안 아파서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한테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픈데 참으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꼭 안 하려고 용 쓰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대 수술하고서 죽만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입 벌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근데 아픈데 참으면서 먹진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턱끝 근육 묶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육을 묶어 놓으면 분명한 거는 아파요. 이렇게 스트레칭 하려고 고개를 들면 땡기고 아파요. 근데 그거를 아픈데 참고 하진 말라고요. 괜찮은 정도까지 슥슥 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마 수술하고 나선 고개 드는 작업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근데 아픈 거를 참아가면서 하지는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술해 주시는 선생님 지시에 잘 따르세요. 믿고 맡긴 선생님 지시에 따르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수술은 딴 선생님한테 받고 저한테 물어보고 이러는 거는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고 또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도 제가 예의가 아니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술해 주신 선생님 지시를 꼭 따르시고 왜 수술하고 의사 못 만나고 인터넷 보고서 관리하는 거를 배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만나준다고 그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병원에 어떻게 내 몸을 맡기고 수술을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프지 않은 정도에서는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꼭 H에서 원장님께 이마랑 아나상 융기 그리고 미간까지 이어지는 보형물 수술을 받고 싶은데 이미 실리콘 수술을 한 상태인데 실리콘과 본시멘트를 넣은 부분이 겹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경우에는 코 재수술을 해서 미간에 공간을 남겨달라고 한 후 H에서 미간 본시멘트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경우의 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 수술이 돼 있는데 아나상 융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나상 융기를 하고 코 수술을 또 나중에 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근데 코 수술을 먼저 하고 아나상 융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조정할 영역이 있어요. 근데 안화상 융기 를 먼저 하고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아마 안화상 융기 수술한 거를 겪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실리콘을 조각하는데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이 괴로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지금 코 수술이 되어 있다면 사실은 그건 제가 조절하면 되니까 뭐 제가 조절을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코 수술을 해놓은 모습이 안화상융기 수술하기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숙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이마에 안화상융기랑 이마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코도 동시에 높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이마 보형물하고 코 보형물을 따로 제작해서 코 보형물은 앞으로 들어가고 이마 보형물은 위로 들어가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단차 크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조립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 뭐 이미 코 수술 되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되겠고, 근데 문제는 안화상융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코 보형물을 이거를 조각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심부볼 제거를 한 25살 학생입니다. 심부볼 제거 후 광대 아래에 약간 함몰이 생겼지만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40대 이후 얼굴살이 빠지게 되어 이 부분이 훨씬 도드라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심부볼 제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막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주 심한 경우는 하지만 심부볼 제거를 막 하세요 이렇게는 말씀을 잘 안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이 들면 빠지는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갸름한 게 좋고 좀이라도 막 지방은 막 다 때려잡아야 될 막 이런 사람 뭐 이렇게 나쁜 놈 이렇게 취급을 받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 그 지방이 없어져서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고민하시는 내용이 딱 그거예요. 나이 들면 신부볼 지방 없는 것 때문에 볼이 더 꺼져서 퀭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막 권하진 않는데, 뭐 이미 한 건 어떡하겠어요. 근데 뭐 나중에 40대 이후, 지금 20대잖아요. 40대 이후 어찌 될까를 벌써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삶을 열심히 재밌게 살면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40대 이후에 얼굴살이 빠져가지고 거기가 조금 꺼져 보인다면 그때 가서 그냥 지방 조금 넣고 뭐 필러 조금 넣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될 거를 지금 벌써부터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악 수술은 광대나 사각턱보다 정보가 없는데 귀한 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영상에 하악 외소증 환자에게 양악 수술을 했더니 체부 볼륨이 없어지는 경우 말인데요. 하악을 전진해서 새로 형성된 뼈 부분에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의 뼈만큼 체부 볼륨이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턱이 패이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 말이 조금은 의학적으로 지금 질문이 좀 틀렸어요. 전진을 해서 뼈가 생긴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사실 뼈가 생기는 양은 거의 뼈가 붙을 정도만 뼈가 생겨서 뼈가 붙는 거지, 뭐 이렇게 볼륨을 줄 정도로 뼈가 생기지는 절대 않아요. 그리고 양악 수술이나 전진 수술은 기본적인 원리가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뼈가 있는 거를 반으로 갈라서 전진을 시키고 뭐 이렇게 앞으로 빼고 뒤로 빼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제 손바닥 두 장만큼의 뼈 두께가 있는데 이걸 반으로 갈라서 길이를 늘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 뼈는 두 개 같이 있을 때보다 두께가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볼륨 자체는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뼈가 생겨가지고 손바닥 두 개 겹친 것만큼 뼈가 두꺼워지지는 죽었다 깨나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질문 자체가 지금은 조금은 틀렸죠. 결국은 내 뼈는 길이를 늘리려면 두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절골을 하는 순간 톱이 지나가던 뭐 어떤 이렇게 뭐 망치로 두드리든 뼈가 부러지면 첫 번째 생기는 이벤트는 뼈에 흡수가 생겨요. 그 다음에 흡수가 되고 나서 뼈 생성을 돕는 그런 세포들이 막 일을 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뼈들이 들러붙게 뼈를 붙여주는, 뼈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판으로 있던 게 갈라져서 앞으로 전진이 된다고 해서 여기서 뼈가 생겨가지고 손바닥 두 개만큼의 두께를 만들지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볼륨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수술을 통해서 볼륨이 늘어나진 않아요. 수술을 하면 할수록 무조건 볼륨은 줄어요. 근데 길이는 늘어날 수 있고 어떻게 변할 수는 있겠죠. 길이는 변하거나 줄거나 할 수 있겠지만 볼륨은 수술을 통해서 무조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SSRO가 지금 그 얘기죠. 체부 볼륨이 사라지게 되죠. 절반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전진이랑 뭐랑 상관없이 어떤 걸 하더라도 반은 줄어든 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뼈가 생성돼서 두꺼워진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지금 여기에 있던 뼈가 일로 전진이 되면서 여기가 비었죠. 이거는 뼈가 안 생긴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볼륨이 일로 이동한 거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없어진 만큼 여기는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볼륨이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총 볼륨은 줄죠. 그런데 뭐 여기가 뼈가 생겨서 뭐 이렇게 두툼해지고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뼈 잘 깎는 것과 뽑기 실력은 관련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 댓글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이거 컨셉 사진이에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 하잖아요. 그래서 달고나 하는 거를 이제 그 동생이 사와가지고
이거 이제 번호도 이거 마취과 선생님, 저희 병원 저랑 지금 한 15년 같이 일하고 계신 마취과 선생님이 이거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등유 번호 이거 모르실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달고나 해가지고 갖고 놀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색종이 가져와가지고 딱지 접어가지고 딱지치기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 아이가 와가지고 막 딱지치기 하고 있길래 이 돈 꺼내놓고 사진 한번 찍었어요. 이건 제 돈은 아니고 컨셉으로 자기 인스타 올린다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재밌어서 저도 올린 거고요. 이 동영상 잠깐 보실래요? 동영상 찍어놨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이실래나? 이게 재밌더라고요. 인스타에 뭐 어떤 어플 쓴 건 것 같은데 이거 들러붙지 말라고 이거 뭐 설탕 뭐 비벼야 된다 그러고 이게 저고요. 이렇게 잘 녹여가지고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뭐 재밌게 놀았어요. 사진 찍고. 뽑기는 어렸을 때는 저 많이 해봤어요. 이 뽑기를 잉어 뽑는 게 또 욕심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잉어 이제 만들려고 뽑아 가서 가져가려고 뽑기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달고나 뽑기는 그 영화에서도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적시고, 이렇게 바늘에 침 발라가지고 막 적셔가지고 긁고 이렇게 했던 거 있고, 이정재가 했듯이 뒷판 이렇게 핥아가지고 하는 것도 실제로 어렸을 때 했던 짓이에요. 그 잉어 하나 번 걷어보려고. 아무튼. 미간만 올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미간 쪽에 귀뒤 근막과 같은 자가용고를 넣어서 미간만 올려주는 수술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 방법이 있어요. 필러 넣는 방법, 그 다음에 귀뒤 근막 넣는 방법, 늑연골 갈아서 넣는 방법, 뭐 귀용골 접어서 넣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많이 해본 분들은 어떤 재료를 써도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요게 이제 귀뒤 근막이나 자가용골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뭐랄까 흡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연골 같은 경우는 이 오돌도돌하게 만져지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뭐 뭐가 좋다, 뭐 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뭐 코 보형물 넣으면서 이렇게 조금 만들면 되는데 뭐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데 굳이 뭐 또 뭐 자가연골, 귀뒤 근막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장단점이 있지 뭐 이건 틀리고 내가 하는 건 맞고 내가 하는 건 절대적이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흡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처음에 괜찮은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흡수돼서 뭐 효과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런 데 채워주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기존의 보형물 모양이 다 이렇게 보트 쉐입이라고 해가지고 보트 형태 모양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부채꼴 모양 또는 뭐 펀넬 타입이라고 해서 깔때기 모양 그런 식으로 시걸 뭐 갈매기 모양 뭐 이름 여러 가지로 지금 회사 내부에서도 부르고 있는데 뭐 펀넬 타입이라고 이제 하면은 의사들은 잘 이해를 하고 시걸이라고 하면은 갈매기 모양의 그 보형물이라고 해서 또 뭐 그쪽 직원들은 좋아하고 지금 그래서 뭐 아직 이름이 통일이 안 된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뭐 시걸로 될지 펀넬로 될지 제가 제안한 거는 시걸하고 펀넬 이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알아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태예요. 선생님 홈케어 고주파 기기 뉴아를 썼는데 왼쪽 눈 밑 지방이 패였습니다. 고주파는 지방세포 수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거라고 들었는데 다시 절대 안 돌아올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고주파 기기를 이렇게 가정용 고주파 기기를 써서 지방이 패였다라고 하면요. 그 고주파 기기 출력이 일정치가 않거나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나간 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쓰지 마세요. 이게 뭐 제품이 뉴아라고 하셨는데 그 제품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하면은 지방이 없어질 정도의 고주파 발생이면요. 굉장히 아프고요. 그리고 피부가 상할 정도의 아주 강한 에너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허가나는 고주파 범위에서는 지방 소실이 일어날 정도의 에너지를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기계가 고장이거나 오작동일 가능성이 있으니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급한 마음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1년 그냥 묵혀보세요. 그냥 고주파가 지방세포를 뭐 영구히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그게 뭐 지방이 타 없어지는 경우까지 에너지가 전달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조금 안에 흉살 생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1년만 지켜보시고 1년 후에 한번 평가를 본인이 객관적으로 사진 찍어 놓거나 CT 찍어 놓고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급한 마음에 지방 이식하면 더 이제 문제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금 무던하게 한번 시간을 조금 흘려보시길 좀 바랄게요. 선생님, 가슴 지방 이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그 방법이 뭐 아주 뭐 몹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지방 이식을 가슴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결국은 뭐랄까 한 컵 정도? 뭐 A컵을 B컵 만들고 B컵을 C컵, 뭐 B뿔 만들고 요 정도의 욕심이라면 지방 이식도 괜찮지만 그거 아니면은 솔직히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보형물 넣은 것처럼 이렇게 가슴이 만들어질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많이 넣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넣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지방 이식은. 그래서 뭐 석회화도 생기고 오일 시스트라고 해서 기름 주머니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염증 나는 경우도 간혹 있고 뭐 피부가 상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경우를 다 보긴 했는데 방법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한계가 명확하니 욕심 부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머리를 보면 측두근도 넓지만 측두근 위쪽에 뼈 또한 어느 정도 돌출된 넓은 코네드입니다. 측두근 두통도 있고 해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뼈는 갈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두개골뼈가 두 판이거든요. 겉에 피질골이 두 개인데 이게 두께가 전체적인 두께가 대충 한 1cm는 돼요. 근데 뭐 한 3, 4mm 줄여주는 거는 할 수 있는데 3, 4mm 정도 줄일 수는 있는데 그게 환자분이 원하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두께일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갖고 수술을 하시라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3, 4mm 양쪽해서 뭐 7, 8mm 이렇게 줄이는 걸로 나는 만족하는 경우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혹시 무턱이 아닌 주걱턱인 사람이 양악 수술을 하면 이중턱이 무조건 생긴다던데 양악 수술 전에 이중턱 지읍 근육 묶기 하면 효과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중턱 지방흡입하고 근육 묶기 광고를 엄청나게 어느 병원에서 해내시는 것 같아요. 뭐 어딘지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조만간에 이제 그 말썽 생긴 환자들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 근육 묶기라고 광고하는 거 솔직히 저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방흡입을 먼저 하고 양악을 한다. 이런 생각도 틀렸어요. 생길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생긴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생기면 그때 가서 지방흡입하면 되는데 왜 하기도 전에 지방흡입을 하고 가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순서가 틀렸어요. 수술은 안에서 밖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원칙은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듣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에 빠지면 옷이 젖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젖으려면 옷에다가 기름칠을 하면은 물이 안 젖을 테니까 옷에다 기름칠하고 물에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면 말은 되죠. 하지만, 그러고 물에 들어가면 옷이 안 젖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은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본인이 상상하고 스케줄을 짜고 이러는 거는 어, 의사들한테 좀 맡기세요. 환자분들보다 그래도 똘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몇십 년, 몇백 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학문이고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왜 환자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인터넷에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 저는 안타까워요. 순서가 틀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선생님,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21세에 안면 비대칭 및 부정교합으로 대학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부정교합은 바르게 되었지만 안면 비대칭은 남았더군요. 당시뼈 CT 사진상에서는 턱뼈를 조금 잘라내서 CT상으로는 비대칭이 거의 없던 모습이었는데 실제 모습에선 여전히 비대칭이라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최근 선생님 영상 보고 알게 된 건 교근이 한쪽만 발달된 거였더라고요. 글쎄요, 제 영상 보고 환자분이 교근이 한쪽만 발달했는지 어떻게 알죠? 저는 그게 더 신기한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보톡스로 효과 볼 수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그 내용만은 아니라고 봐요. 비대칭 부종교합으로 양악 수술을 했으면 뼈 모양은 부종교합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뼈의 볼륨 차이가 좌우에 있을 거고요. 절대적으로 교근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아요. 뼈가 예를 들면 사각턱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비대칭이 있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빨은 똑바로 됐는데 이 턱뼈의 볼륨이 좌우가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제가 전에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양악 후에 남아있는 비대칭. 오히려 교합 관계나 얼굴 축의 중심축은 좋아졌는데 실제 모습은 더 비대칭이게 된 경우. 뭐 이런 것들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근데 만약에 근육만의 문제다 그럼 보톡스로 효과 볼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선생님 항상 열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12월에 한국에 2주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이노피 코 성형과 이마 성형을 2주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 수술입니다. 2주면 조금 빡빡해요. 왜냐하면 보형물 제작하는데 최소 2주 걸리거든요. 이노핏 보형물이 한 2주 정도는 안전하게 하려면 2주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2주 정도 필요하고 수술하고 실밥 뽑는데 일주일. 그래도 조금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조금 여유롭게는 2주가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준비하는 데 2주, 수술하고 경과 보고 관찰하는 데 2주. 그래서 한 달은 필요해요. 2주 정도만이라면 저는 수술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수술해놓고 제가 안절부절 불안하고 막 해외 가서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메일 보내고 그래봤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불편하고 마음 졸이는 상황은 안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최소 한 달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혹시 앞광대 보형물 넣는 수술이랑 광대 축소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대부분 저는 그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광대는 넓고 앞광대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누지 말고 한 번에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환자분의 어떤 사정이 있거나 환자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광대를 먼저 하자. 그리고 광대 핀 빼면서 앞광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시에 하시길 권해요. 왜냐면 한 번 붓고 끝내는 게 낫잖아요. 그다음에 광대 축소수로 남는 연부 조직들이 앞광대에 넣은 보형물 덕에 아래로 처지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 될까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양말 2개 신으면 키 커지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네, 키 커집니다. 라고 저는 답을 해요. 근데 의사니까 양말 두께만큼 커져요. 라고 말하겠죠? 근데 사람이잖아요. 그거 누가 알아봐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양말 2개 신으면 키 커지나요? 라고 물어보면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양말 두께만큼 키가 커집니다. 라고. 근데 그거 누가 알아봐요? 그게 우리 일반인 시각이잖아요. 양말 2개 신고 가면은 뭐 등산 양말 신는 날은 키가 커져서 뭐 어우 공기가 달라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스타킹 신는 날은 난쟁이 똥자루 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드는 거 이건 말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전 그런 식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보형물이 처지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참고로. 근데 이것 때문에 처짐을 예방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전 좀 너무 오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대 수술 후 3주차 되었는데 이갈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턱과 치아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병원에서 이갈이로 분류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이갈이 때문에 분류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갈이가 있는 경우는 보톡스를 맞으라고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갈이가 있으면 이 고정을 또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병원 선생님이
광대 수술하면서 고정을 너무 자신만만하게 너무 단단하게 해놔서 이갈이 따위는 내 고정력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확신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갈이가 있다면 보톡스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턱과 치아에 통증이 있을 정도로 이갈이가 있는데 그냥 두기는 저는 좀 불안해요. 그래서 턱에 차라리 보톡스 맞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수술 직후 3일간 출혈을 막기 위해 냉찜질하는 기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혹시 이 기간 동안 혈관 축소를 일으키는 약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약이 필요해서 드신다면은 뭐 교감신경 항진을 통한 혈관 축소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을 드신대요. 근데 이런 약을 뭐 필요해서 뭐 먹던 약이라고 필요한 것 때문에 먹던 거라면 말리진 않는데 혈관 축소 부작용을 노리고 이 약을 드시진 마시란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혈관 축소를 목적으로 이 교감신경 항진 하는 게 뭐 그 약의 목적인데 혈관 축소는 부작용인데 그 부작용을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머리 쓰지 마세요. 이거 의사들이 하는 짓이고 의사들도 이런 짓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환자들이 정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1대1로 막 이런 상상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웬만하면은 저는 필요한 약이 아니라면은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수술하고 상관없이 필요한 약이다 그러면 드세요. 예를 들면은 뭐 갑상선 항진증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약을 드신다 그러면 드시라고 그래요. 광대 수술하고 뭐 피가 나고 이런 거는 일회성 이벤트잖아요. 근데 내 몸이 아파서 뭐 갑상선 당뇨약 이런 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서 부작용을 뭐 수술한 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먹고 이런 거는 전 좀 너무 위험한 생각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마시라.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광대 수술 후 웨이트 운동과 분류압에 관하여 이거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잘 이해를 해주셨어요. 자, 광대 수술할 때 웨이트는 제가 반대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그 무게 고중량을 하면은 막 악쓰면서 막 이 악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런닝머신 뛰시고 웨이트는 가능한 피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굳이 웨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중량을 되게 가볍게 해서 그냥 웃으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세요. 막 인상 쓰면서 막 마지막 하나까지 쥐어짜내는 웨이트 트레이닝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4주 정도까지는. 이 꽉 깨무는 것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가볍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네. 혈압이 올라가 내부의 회복이 잘 돼. 혈압은 전혀 상관없고요. 힘 쓰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용 쓰는 것 때문에 그러고 뭐 성관계까지는 상관없고. 그래서 저중량 웨이트 했을 때 분류압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건 저중량 웨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웨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웨이트 하면서 내가 이를 악물고 힘을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가 중요한 거지. 이거 몇 퍼센트인지 누가 연구한 것도 없고, 이거 실험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로 뭐 물어보는 것 자체는 좀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불안하죠? 그럼 웨이트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마음 편한데 불안한데 왜 해요? 난 이 마음이 참 답답해. 근손실? 다 나은 다음에 근육 만들면 되지. 불안한데 왜 해요, 여러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정말 힘들어요. 불안하면 안 하면 되잖아. 미용 성형 수술 부작용이 걱정돼요 라고 막 저한테 상담 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왜 해요? 그렇게 걱정되면 안 하면 되지. 아니 근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해도 돼요. 근데 전 부작용이 걱정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어떡할까요? 제가 반대로 묻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꼬셔달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지 의사가 정보를 주는 거로 끝나야지 뭐 제 주관이 들어가서 막 그렇다면 제가 무슨 영업사원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좀 싫어하고. 그래서 뭐 수술 부작용이 걱정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이 있으면 저는 진짜로 농담 안 하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미용 수술 안 한다고 큰일 나나요? 또 하나는 지금 얼굴이 아주 뭐 해괴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나요? 그거 아닌 다음에 할 이유가 없는 수술이에요. 근데 불안에 떨면서 왜 해요, 그걸?
그죠? 근데 그래도 하고 싶어요. 그럼 하세요. 근데 무서워요. 어쩌라고. 몇 퍼센트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저중량 하시는 거 어떻게 뭐 상관없죠. 다시 아까 질문 주신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악 물고 힘쓰는 게 나쁜 거지 그 외에 뭐 런닝머신 뛰고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 본인 생각에 따른 상상인데 이러면 안 될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답도 없는 얘기죠, 사실. 그죠? 뭐 예를 들면 똑같잖아요. 결혼식 앞둔 어떤 신부가 내일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이 결혼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리고 신랑도 내가 지금 결혼하는 게 맞을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100%는 없잖아요. 또 연애할 때도 이 남자가 내 남자일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내 평생 배필일까? 뭐 이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선택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평생 배필인지 아닌지 정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엄마가 정해줄 거야. 뭐 친구가 정해줄 거야. 삼신할매가 정해줄 거야. 그냥 그거는 내가 이 사람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지, 음, 다른 거에 더, 음,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인생도 그렇고, 성형수술도 그렇고, 모든 게, 어,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와 치러야 되는 희생의 시속 게임이에요. 그 시속 게임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지,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